안녕하세요. 쇼콜라라고 합니다. 2월에 생일을 맞으면 65세가 됩니다.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40대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 파트타임 일을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냐고요? 블로그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60대에 혼자 살기, 소중히 하고 싶은 것이라는 블로그명을 달고 그때부터 매일 조금씩 제가 생활하는 모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글이었는데 이 블로그에 흥미를 보인 출판사가 있어서 나이 들어도 폼나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뒤 독자로부터 많은 감상평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생활이 부럽다. 쇼콜라 씨 같은 60세가 되고 싶다. 이런 좋은 말을 써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쇼콜라 씨처럼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운에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해야지 라고 의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돌이켜보면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혼자가 되고부터는 조금씩 생활을 점검해온 덕분입니다. 소소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각오를 해야 할까요? 제가 늘 스스로에게 묻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분수에 맞는가? 무리하는 것은 아닌가? 좋아하는 것인가? 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책장을 덮을 때 나이를 먹어도 나쁘지 않구나. 65세가 기다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일이 있어 다행이었다. 일을 시작하고 6, 7년이 지났을 무렵 결혼 생활이 너무나 괴로워졌다. 정신적인 폭력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결혼 초기에 참고 견뎠던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가 점점 많아졌다. 별거를 대비해 돈을 모으자, 아이들과 떨어져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쇼핑도 그만두었다. 앞날에 대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때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아이의 마음을 엄마 때문에 동요시킬 수 없기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껄끄러운 분위기에서 아무리 밝게 행동하더라도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나이 42,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이들과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심한 끝에 언제든지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살면서 매일 시댁을 오가며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해주면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네, 이런 선택을 두고 그럴 바에는 굳이 별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에는 이 색다른 별거와 퇴근 후 달려가서 아이들을 보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 생활이 있었기에 10대였던 아이들과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희한한 별거 생활이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떠난 남편과 참고 계속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했다. 정식으로 이혼하며 호적을 정리한 것은 별거를 시작한 지 5년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 2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였다. 혼자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노라면 생각이 점차 어둡고 나쁜 쪽으로 기울기도 했다. 이런 좁은 방에서 난 뭘 하는 거지? 아이들에게도 못할 짓을 하고
나이를 더 먹어서 일할 수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금까지 내 인생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소중한 아이들도 있어. 부모님이나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으면 죽으면 돼. 물론 죽을 마음은 없었지만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으니 희한하게도 내 안에 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다. 나는 혼자가 되고 나서 늘 자식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기대지 않겠다고 생각해왔다. 아이들이 예민하던 고등학생 때 사정이 있다고 해서 집을 나간 엄마가 나이를 먹었으니 돌봐주어야 한다는 따위의 앓는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두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했다. 이제는 주택자금 대출도 다 갚았고 얼마 안 되지만 파트타임 일로 매달 수입도 있다. 내 나름대로 노후 준비도 해왔으니 앞으로는 평온한 연금 생활을 맞을 수 있을 듯하다. 그래도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집에서 갑자기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럴 때 두 아들을 당황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으로 아파트를 샀을 때 열쇠를 2개 준비하여 내가 없을 때도 언제든 놀러와도 돼.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돼. 편하게 있어도 돼. 라며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하나씩 건넸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먼저 부동산 권리증과 보험증서, 통장의 보관 장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친정에 다니는 절 안쪽에 있는 묘지에 묻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해두었다. 나중에 작은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각종 증서와 금융기관의 통장, 인감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두 아들이 서로를 도와 뒤처리를 할 것이다. 언젠가 그때가 오면 되도록 자식들이 난처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할 생각이다. 친구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무리하지 않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누구든 나이가 들고 환경이 달라지면 가치관도 변하는 법이다.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도 있는 법이다. 나이가 들어서야 만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연령대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즐겁다. 친구 관계는 미니멀리즘은 아니어도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무리하지 않고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밤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내 소소한 삶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 느긋한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 소소한 일상을 기록한 블로그를 과연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조금씩 방문자가 늘었고 조회수도 늘어났다. 내가 블로그를 하면서 주의하는 것은 불평불만을 쓰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되도록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언어로 솔직하게 쓰려고 했다. 좋은 것은 기록으로 남기면 더욱 커다란 좋은 것이 된다. 블로그명은 60대 혼자 살기 소중히 하고 싶은 것이라고 정했다. 혼자살이에 완전히 익숙해진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마음 편히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나를 소중히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붙였다. 글을 잘 쓸 자신이 없어서 사진을 올리고 설명을 곁들이는 식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문장이 술술 써졌다.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이에 따뜻하네요. 도움이 됐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호의적인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이 생겨났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에 대한 감상을 블로그에 쓰는데 책을 좋아하는 블로그 이웃분이
그 작가라면 이 작품도 추천해요 라고 알려주기도 해서 몰랐던 세계가 펼쳐지기도 한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내가 다이소의 편리한 상품을 소개하면 이런 물건도 있어요 라고 댓글이 달려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접한 적도 있다. 소소한 일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 블로그를 계속하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건강에 신경을 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는다. 건강하게 살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되도록 햇빛을 쐬려고 노력한다. 지금까지 64년 하고 11개월을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없던 것 같다. 늘 신경 쓸 일로 스트레스가 점점 커졌었는데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일에 치이던 날들을 잘 버티며 열심히 살아왔구나 싶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가 있었기에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지금의 생활이 있는 것이리라. 노후를 염려할 일도 돈과 관련된 고민이나 부모님 문제도 지금으로선 없다. 조금씩 갖추어 나간 심플하고 실용적인 가구와 생활 습관, 어디를 보아도 좋아하는 것만 있어 흡족하다. 집도 마음도 안정되어 지내는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결혼해서 살던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했을 때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42살의 나에게 현재의 행복한 기분을 알려주고 싶다. 지금은 참고 견딜 때야. 언젠가 스트레스가 사라질 나날이 올 거야 라고. 앞으로 70세, 80세, 90세가 될 때까지 잘 늙어갈 수 있다면 그 이상 멋진 일은 없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노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30대, 혼자가 되면서 절실하게 생각하게 된 40대부터의 일, 그 중에서도 42세 여름에 집을 나와 아이들과 따로 살게 된 것은 아직도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평소에는 마음의 뚜껑을 덮어두고 있었지만 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이런 엄마인데도 늘 다정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저는 여전히 패션을 좋아하고 이제 유행을 쫓지는 않지만 나이를 먹어도 무리하지 않고 나답게 멋을 잃지 않는 여성으로 남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준비한다. 급여의 고마움을 알면 일하는 원동력이 된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도 소중히 여긴다.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실행에 옮긴다. 무리일 것 같은 일도 체력이 되는 한 도전해 본다. 안정된 직장을 구한다. 목표를 확실히 하고 행동한다. 포기하지 않고 직업을 구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열심히 할수록 성과가 오른다. 이것이 일의 묘미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만둘 수 없다는 마음을 버팀목으로 삼는다.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도 있다. 앞날을 생각해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한다. 내 마음과 몸의 반응을 확인하고 순순히 따른다. 다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력과 체력이다. 무리해서는 안 된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차분히 계산한다.
새로운 환경은 당혹스러울지라도 곧 익숙해진다.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금액만큼 체력에 맞추어 일한다. 적은 돈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이라도 저축한다. 예비비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절약도 즐거워진다. 돈의 흐름을 단순화하여 전체를 쉽게 파악한다. 정말 갖고 싶은 것에 돈을 쓰면 만족도가 높다.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멋내기는 큰 즐거움이다. 좋아하는 것에는 에너지와 돈을 살뜰하게 쓴다. 책으로 만나든 영화로 접하든 자신이 동경하는 세계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 온라인 중고 장터를 이용하다 보면 현명한 쇼핑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 필요 없는 것은 처분하고 즐겨 애용하는 것만 둔다. 좋아하는 스타일과 사이즈를 알면 쇼핑이 훨씬 쉬워진다. 세세한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마음에 드는 것을 찾는다. 취향은 늘 바뀐다. 패션이 진화하니까. 나이 든 만큼 패션에도 나만의 원칙이 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은 예산을 초과해도 괜찮다.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불러온다. 상대방에 따라 교류 방법은 다르다. 적당한 거리감이 좋은 관계를 만든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한 사항은 확실히 전해둔다. 오랜 친구와도 새로운 지인과도 폭넓게 교류를 즐긴다. 친구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무리하지 않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언제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부모, 형제와는 사이좋게 지낸다. 새로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SNS의 장점이다.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교류하며 지낸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잘 알면 생활이 훨씬 즐거워진다. 생활 속 작은 지혜와 아이디어. 돈 대신 수고를 들여 집에 식물이 끊이지 않게 한다. 집을 그때그때 조금씩 청소하고 작은 청소도구로 언제나 깔끔하게 유지한다. 다이소에서 좋은 물건을 선별하는 눈을 갖는다. 식생활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은 혼자 살기에 가능한 특권이다. 식기도 옷과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 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삶.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어도 기력이 되는 한 계속 일을 한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는다. 큰 이벤트도 좋지만 소소한 여행도 즐겁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을수록 꿈이 부풀어 오른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잘 견디면 언젠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90세가 되어도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